이어지는 강연 역시 많은 분들이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맞이하게 된 지금의 언컨택트 시대는 활동이 여러모로 제한되기도 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가 랜선을 통해 전 세계로 쉽게 퍼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저희가 대통령을 모셔봤어요. 힘들게 모셨습니다. 공학 대통령 50만이 팔로우하고 56만이죠. 엄밀히 말하면 56만이 팔로우하고 구독하는 공학계 대통령 긱블의 메이커 민바크님께서 괴짜들이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채팅을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민바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강연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행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의 연결을 꿈꾸는 개발자 민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긱블이란 곳이 어떤 곳이고, 긱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긱블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공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긱블의 다발자. 저는 이제 이름은 김민백이고요. 이제 닉네임은 민바크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해서 긱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에 이제 긱블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긱블의 그 메이커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긱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긱블은 과학공학으로 이제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이제 메이킹 작품을 하는 과학공학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해왔었냐면은, 뭐 가끔은 뭐 이렇게 고기 그릴을 뭐 만든다고 하면서 용접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뭐 게임을 출시한다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출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하나의 분야에 뭔가 좀 국한되지 않고 어쩔 때는 게임도 만들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뭐 미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보고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제가 PD로서 다양한 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약 18개 정도의 영상이 현재 긱블 채널에 제가 만든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이제 실험이나 뭐 메이킹 영상 등 다양한 게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바크의 게임 제작이라는 또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실험이나 아니면 알고리즘, 그리고 물리 엔진 등 뭐 게임 엔진, 게임 제작이라는 등 굉장히 다양하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긱블의 다발자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되기도 했었고요. 또 저도 저를 스스로 긱블의 다발자라고 부르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긱블에 다니면서 내가 개발자인가? 아닌가? 내가 PD인가? 아니면 메이커인가? 라는 좀 정체성이 좀 불분명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나만의 어떤 그래도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긱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긱블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3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저는 공부하고는 되게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고 막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근데 수학과 과학은 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편식이 심했어 가지고 영어랑 막 국어 이런 건 너무 싫었었는데, 수학과 과학은 되게 좋아했었고, 막 저렇게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큰 화이트 보드나 아니면 뭐 유리 창문 같은 데다가
막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어려운 수식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매직으로 쓰는 게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었는데 막상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저는 그때는 꿈이 없었어요. 뭔가 꿈도 없고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뭐 조언을 얻습니다. 조언을 얻어보니까 너는 되게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니까 기계공학부를 가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그래도 잘 맞을 거고 무엇보다 되게 취업이 잘 된다. 그 취업이 잘 된다는 말 하나로 기계공학부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메커닉한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오직 취업을 위해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가야겠다 라고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계공학과는 굉장히 수학과 역학을 많이 배우는 학과란 말이죠. 그런데 막 가니까 연력학, 뭐 동력학, 정력학 되게 막 어려운 그런 수학과 역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그래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학년 초에 그 C 언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때 저의 약간 느낌은 신세계를 만난 느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왜 나는 이런 세계를 몰랐지? 이런 내가 수학과 역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은 되게 내가 생각한 로직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3D 업계다, 피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이 개발자가 되게 된다면 아마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약간 무서운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기계공학과를 잘 졸업을 해서 그냥 취미로 그냥 코딩을 해야겠다. 재밌긴 한데 이거는 내 본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재미로 그냥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각종 학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제가 그냥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내에 저희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수학 과제가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 과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수학 과제를 자동으로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수학 솔루션 사이트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뿌립니다. 과제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드론이 막 떠오르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드론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로봇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드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취미처럼 그냥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3학년이 딱 되고 나서 3학년 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내가 뭔가 전공을 하나만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기계공학부지만 굳이 기계공학만 할 필요가 있나? 저 전자공학도 해보고 컴퓨터공학도 해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막상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한 3학년 때 동안은 그 1년 동안은 그냥 어떤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그냥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게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로봇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이 해보고 싶어서 이제 뭐 텐서플로우를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내가 만든 로봇에다가 그 인공지능을 탑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비차 경진 대회라 해서 약간 뭐 주행 및 뭐 비행이 가능한 뭐 그런 자동차 대회도 나가보고 자율주행 쪽도 연구를 해보고, 또 뜬금없이 갑자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네 하면서 그 유니티를 공부를 하면서 또 게임도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막 미래에 대한 고민 없고 막 토익 이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억울하다? 왜 억울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억울할 게 아닌데 나는 왜 이제서야 이런 분야를 알았을까? 내가 왜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이런 공학이라는 세계가 있는 게 이제서야 알았을까?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뭐 내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까? 라는 그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게 아니고 그렇게 느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저때 당시에는 되게 시간이 없고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막 하게 되면은 또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좀 되게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공학이 이렇게 재밌다라는 것을 잘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공학은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재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사람들이 공학이 재밌다, 과학이 재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유튜브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막 떠오르고 있길래 평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원래 잘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가서 처음으로 막 검색을 해봅니다. 과학과 공학으로 주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긱불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이런 채널이 되게 많은데 국내는 왜 이런 채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번 내가 이거를 내 생각대로 제작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4학년 초에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영상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상 기획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무작정 프리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개월 정도의 혼자서 핸드폰 촬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하나의 컨텐츠가 나오게 됐는데 네, 이 컨텐츠가 바로 이 포켓몬고를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 포켓몬고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 포켓몬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전용 케이스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좀 재밌고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했었는데 막상 올렸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막 보통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 1000 넘기, 100 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 영상은 왜 이렇게 조회수가 급등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칭찬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정도까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요즘은 3D 프린터나 뭐 3D 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란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3D 프린터라는 게 너무 희귀했고 이거를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가? 뭐 내가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울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상이 한참 잘 될 때 채널을 닫습니다.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채널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공학을 좋아하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이었는데 뭔가 너무 많은 그런 뜨거운 반응과 메일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학생으로서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막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채널을 키우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막 갑자기 나를 알아볼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공개 처리를 하고 채널을 닫고 나서 그쯤에 긱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잘생긴 찬우님이 있는 네, 긱불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 가능성을 보다. 그렇게 채널을 이제 닫고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저는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당시에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긱불 채널이 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가 이제 구독자가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연구실에서 계속 이제 긱불의 성장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제가 이제 옛날부터 생각했던 과학공학과 미디어의 연결을 너무 긱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긱불이 약간 증명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저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막상 이제 연구실에 가서 하나의 그 우물을 깊게 파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좀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의 연구 분야만 계속 파야 되는 게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겹치게 되면서 연구실을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연구실을 박차고 나오게 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우여곡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긱불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8년도 7월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긱불에 입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항상 그 엔지니어라는 집단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미디어 회사를 가니까 그 미디어 회사의 좀 특유의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도 너무 적응이 안 됐고, 두 번째로 뭐 카메라를 어떻게 뭐 촬영하고 카메라에 나오는 내 모습도 너무 어색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어색하고 힘든 거였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좋았던 점은 막 내가 해보고 싶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과학공학을 재밌게 알릴 수 있는 컨텐츠라면 기술에 무관하게 그거를 가리지 않고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용접도 하고요, 갑자기. 그리고 뭐 주파수를 연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회로를 막 제작을 한다거나 이게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긱불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 계속 갖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과학과 공학 미디어가 정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미디어가 과학공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의문들이 점점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긱불은 과학공학을 가장 재밌고 잘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점이냐면은 이 소프트웨어와 미디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긱불은 과학과 공학, 실험, 메이킹은 굉장히 재밌게 잘 많이 보여줘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해왔다 생각하지만 아직 이 소프트웨어는 뭐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다뤄본다거나 아니면 뭐 알고리즘에 관련된 컨텐츠를 해본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많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가 정말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긱불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이배틀이라고 최근에 출시를 했던 게임인데,
이런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의 그런 연결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긱불 팬분들 덕분에 그래도 최근에 출시한 일주일 만에 파이배틀이 안드로이드와 iOS의 종합 다운로드 수가 3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인기 급상승을 간다거나 인기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또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긱불에서 소프트웨어와 미디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긱불 같이 메이킹을 하는 유튜버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긱불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메이킹 유튜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3년 전만 해도 과학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미디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곳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긱불에서 가장 소프트웨어를 미디어에 잘 연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긱불의 대표 영상이 있는데요. 그 긱불의 대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쓸데없는 걸 만든다. 저런 거 만들 시간에 공부나 해라. 죄송한데 쓸모있는 물건은 이마트에 가서 찾으세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도 우리가 자주 쓰는 포스트잇도 없으면 안 될 전자레인지도 모두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뭐 할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 일단 해보면 무언가는 되게 돼 있어. 주어진 대로 배우지 마.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해봐. 쓸데없어도 좋아.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돼. 세상을 구하는 건 어벤져스면 충분해. 알라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무 판자와 바퀴만 있다면 서울 한복판은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진짜 해리포터 세계에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가죽과 온도 센서만 있다면 기숙사 모자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수헬립의 붕탄질산. 칼카나마 알아 철립.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언제까지 문제만 풀 거야? 일단 생각한 걸 도전해봐. 너무 진지하지 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거의 다 완성했는데 실패해버릴지도 몰라. 시작부터 엄청 힘들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게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 보면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이게. 바퀴는 부러져 있고 아까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껍데기를 잘라냈습니다. 아마 엄청 힘들 거야. 우리가 왜 힘들게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냐고? 쓸데없는 도전은 없으니까. 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의 연결을 꿈꾸는 개발자 민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진 강연 잘 들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긱불의 인기를, 이제 공학도 분들의 긱불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대통령을 모셨다 했던 이제 댓글창에 다 같이 막 각하 막 이러면서 그런 댓글들도 많았고, 막 잘생겼다 이런 댓글들도 많고, 팬이다 이런 뭐 다양한 댓글들이 되게 많았고, 정말 뜨거운 열기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긱불 영상을 보면 항상 네. 그런 묘한 열정이 느껴지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 온 줄 왔는지 좀 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독자로서 몰랐던 이야기도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Q&A 세션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민바크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동안 이제 저는 이제 준비해온 이제 Q&A를 이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소개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긱불의 메이커로 일을 하고 있는 김민백이라고요. 이제 닉네임은 민바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6만 크리에이터 긱불인데요. 이제 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긱불의 이제 대표이신 찬우님도 컴퓨터 전공했지만 컴퓨터를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민바크님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셨는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전공과 다른 역할을 선택하신 이유와 좀 그런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이제 아까 그 제가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3학년 때 어떤 전공에 제가 갇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에 기계공학부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기계공학부로 남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전자공학이랑 컴퓨터공학, 기계공학부를 다 전공을 해봤고 그러면서 가장 그냥 저한테 잘 맞았던 게 그래도 컴퓨터공학이었고 그래도 개발자로서 사는 게 나는 더 즐겁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만족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긱불의 모토가 저희는 쓸모없는 제품만 만든다. 네. 쓸모 있는 제품은 이마트에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잖아요. 네. 저도 마지막에 보여주신 영상을 이제 따로 봤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나름의 뜻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네. 쓸모없는 일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쓸모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긱불에서도 그렇게 쓸모 있는 것보다는 쓸모 없는 걸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쓸모 없을지 몰라도 이 쓸모 없는 걸 만들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부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발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쓸모없는 도전은 없다. 쓸모없는 도전은 없다라는 게 더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 도전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가치들이 크다 이거죠. 지금까지 많은 도전을 해왔잖아요. 네. 긱불을 통해서 제일 어려웠고 약간 빡셌다. 네. 아. 근데 하고 나서 되게 뿌듯했다. 이런 도전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그 배 위에서 그 밸런싱 체어라 해가지고 그거 봤어요. 네, 배 위에서 이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 거를 만드는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일단 배 멀미가 좀 심했어가지고 그 배 멀미를 버텨내면서 거기 위에서 막 그 테스트를 해봤었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잘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 내에서 배까지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뭔가 완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처럼 이게 잘 되진 않았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멀미가 문제다 보니까 배멀미를 잡아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수평을 잡아주는 의자. 네, 수평을 잡아주는 이제 배멀미 없애는 의자를 만든 영상인데 진짜 재밌어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긱불이 여태까지 뭐 하드웨어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네. 뭐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또 들어있기도 하지만 사실 하드웨어라는 게 그래도 만들면 뭐가 보이고 이제 손으로 만지는 그런 네. 재미가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미디어 연결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도 좀 그렇게 즐기면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어렵고 난해하고 되게 뭐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디어의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작품들보다는 좀 더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로봇이 움직이는 로봇이 있다라고 치면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그걸 사람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뭐 만들어 가지고 미디어에서 차별성을 준다거나 그런 측면으로서 미디어에서도 차별성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동기가 없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좋았던 게 이제 내가 이 컨텐츠에 들어가는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기술들은 요런 거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되게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어쩌면 더 재밌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긱불이 정말 실력도 있고 이제 재미도 있지만 공학도들의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제 선정을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해리포터부터 시작해서 마동석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주제 회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가 주제를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은 어떤 한 주제가 있으면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긱불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긱불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가 괜찮냐 안 괜찮냐 보다는 이 주제를 이제 긱불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공학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은 널려 있고 너무 많죠. 예,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긱불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한다. 그렇죠. 재밌네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하나씩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 반응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긱불 소프트웨어의 미래 민마크 감사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긱불이 해주겠죠.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뛰쳐나와 진짜 강연을 찾았다. 정말 너무 멋있어.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님의 질문부터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프로젝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많은 지식들은 어떻게 외우는지 이 긱불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 가지고는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커팅기를 사용하거나 뭐 용접을 해야 되거나 거기서도 이제 뭐 연력학 무슨 뭐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내는 건지 뭐다 머릿속에 넣고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우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메모랑 그 정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조사할 때마다 그 조사한 자료도 전부 다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뭐 조심해야 되는 점,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점들, 그런 모든 그런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 자료를 그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웹상에다가 그런 자료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또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꺼내서 볼 수 있게 다시 꺼내서 보더라도 헤매지 않게 그 정리를 좀 잘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정리를 잘한다. 근데 정리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정리된 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속성으로 빨리 뭔가를 배우는 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실 인터넷에 이제 너무 요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고기 그릴 막 이런 거 막 철 자르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철 자르는 거. 네, 약간 이런 전문 장인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지식은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작정 그 자전거를 타고 찾아갑니다. 네, 그게 가장 저는 빨랐고. 철공소 같은. 네,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찾아본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그런 게 잘 나오지 않으면 무작정 몸으로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철공을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막 혼나가면서 아 정말 죄송한데 아 이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막 되게 츤데레스럽게 툴툴 거리시면서도 다 알려주시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컨텐츠 미디어 회사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프로젝트를 끝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걸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실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긱불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왔는데 아까 뭐 소프트웨어를 이제 미디어화 한다라는 건 이제 지금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좀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궁극적인 목표와 좀 회사로서 이제 네. 팀으로서의 좀 단기적인 목표 이렇게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회사의 그 슬로건이 과학공학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긱불의 최종 목표는 이런 과학공학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긱불이 과학공학의 문화의 그 중심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과학 문화를 꽃피우는 거네요. 이제 한국에서. 네. 이제 코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들이 뭐 쏘님, 뭐 기끼끼님이 그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메이킹하고 코딩할 때 쓰는 앱이 뭐 따로 있는지, 그리고 뭐 코딩을 어떻게 배웠는지, 뭐 어떤 책으로 배웠냐라고 하셨는데 네. 또 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C 언어 수업을 딱 하나 들었었는데 그 C 언어 수업 외에는 대부분 다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인터넷 강의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이걸 하려면은 필요한 언어가 이거야. 그러면 이 언어를 그냥 공부해야겠다 하고 프로젝트를 완성.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었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명확히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언어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해요. 예를 들어 파이썬 공부해 볼까?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공지능으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이걸 탑재해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지? 텐서플로우를 공부를 해야 되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이썬도 공부를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약간 역순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필요한 것만 먼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책에 1장부터 14장 뭐 이렇게 있으면은 1, 2, 3, 4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이 뭐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거를 먼저 보고 그냥 공부를 하는 좀 스타일이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언어 전반적인 좀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뭐 언어를 배워야겠어 하면서 뭐 1장부터 뭐 개론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로 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네. 찾아보고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 하니까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고 네. 그 재미난 활동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기술들이나 지식이 쌓이고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의 민버크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태경이라는 이제 중학생 분께서 네. 이제 민바크님처럼 전기회로 구성, 코딩 등을 잘하고 싶은데 기계공학과에 가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기계공학부에 가시면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납땜이나 회로를 제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로봇 동아리라는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좀 이제 경험을 쌓았던 편이고, 만약에 그런 전자 회로나 그런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면은 저는 전자공학과를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그 둘의 차이가 약간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은 이제 주로 어떤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뭐 재료의 강성이라든가 뭐 역학적인 그런 그 이론을 좀 배우는 학과이고요. 이제 전자공학과는 전자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기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전자 지식 그런 거를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사실 기계공학과랑 그 전자 회로랑은 좀 거리가 멀긴 해요. 아예 무관한 거고 제가 기계공학부를 나왔긴 했지만 이 학부로 따진다면 전자공학부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전자공학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이제 흥미가 있는지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긱불의 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민바크님의 최종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그 어떤 최종 꿈을 보통 만들지는 않는 편이고요. 어떤 목표를 계속 새롭게 세워나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뭔가 어떤 너무 저의 어떤 최종 꿈을 정의를 하게 돼버리면은 그 꿈을 만약에 이뤘을 때 좀 허망하지 않을까라는 가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어떤 그 엄청 큰 꿈이라기보다는 그때마다의 그냥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까 말했던 이 소프트웨어를 정말 미디어에서 잘 녹이는 어떤 미디어 회사로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이게 약간 컨텐츠 사이드를 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전자회로를 해보고 싶어 해서 전자회로를 한다기보다는 컨텐츠에 있어서 전자회로를 하는 컨텐츠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전자회로를 공부해봐야겠다.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된 이유도 내가 만드는 게임을 그 이 스토리를 컨텐츠에 잘 녹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재밌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컨텐츠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에서 재밌어 할 것 같은 거는 그 기술을 공부를 해서 하겠다 이런 약간 마인드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막상 하나의 분야로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재료의 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컨텐츠에 들어가는 재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궁금한 질문인데 네. 그 긱불에 입사를 하셨을 때 지금 이제 뭐 메이커 리더시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똑같은 그 리더 직급이었나요? 사실 제가 그 PD가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PD가 됐었었는데 네. PD가 되기 전에도 사실은 메이커 리더의 역할을 한 3개월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하다가 이제 다시 PD가 되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리더가 된 케이스긴 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팀을 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 다양한 거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팀을 책임지고 있고 이제 회사가 이제 긱불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네. 쓰고 있는데 네. 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나름의 챌린지가 이전에 그냥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도전을 한다는 거는 좀 어떤 삶인 건지. 이제 저 주로 팀원 분들한테 그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상상을 현실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의 이 상상을 현실로 해서 우리 팀은 이 현실을 맡고 있다. 긱불이 정말 다양한 영상과 이런 영상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상상을 PD들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팀을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지만 이제 어쨌든 PD 분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뒷받쳐 줄 수 있는 기술을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긱불의 어떤 목표 이제 그 쓸모없는 제품을 만들면서 이 어떤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더 큰 상상을 해야 되고 그걸 네.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만 또 즐겁다 네. 이렇게 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만들 뭐 재미난 작품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제 개인의 바람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소프트웨어를 많이 보여주고 싶긴 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아직 저희가 긱불 회사 안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는 많이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아니면은 뭐 강화학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PD 분들한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다뤄보자. 네, 인공지능 도 한번 다뤄보자. 음. 게임도 제가 계속 어필해서 게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긱불에서. 예, 이렇게 막 뭐 이런 앱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GPU가 많이 꽂혀 있는 컴퓨터 본체가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 네, 네, 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세프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좀 소감이나 끝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저희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반응이 뜨겁고 지금 네. 응원하는 댓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저는 항상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제 친구들은 뭐 인공지능을 할 거면 인공지능만 해라. 뭐 하나의 분야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전문성을 잃는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런 고민이 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저의 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쓸모없는 도전은 없으니까요. 네, 쓸모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